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유통식품업계가 경기 침체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금 비축부터 고강도 긴축을 위한 사업 구조 조정 같은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치 불확실성이 아직 완전히 회소되지는 않아서 경제를 뒤흔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유통식품업체들이 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요. 네, 경제가 워낙 좋지 않은 데다가 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권발 악재가 실물 경제 전반을 뒤흔들면서 환율과 내수 경기에 민감한 이 유통식품 업체들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내수 부진과 환율 급등,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에 따른 불확실성 여전해서 내년 이제 실적 방어를 위한 묘수 찾기에 이제 골몰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대 90일이 소요되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까지 불안한 전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각 그룹과 주요 기업들은 사업별로 변수와 시나리오를 신중하게 따져보면서 내년 경영 전략을 이제 보수적으로 전면 재검토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 유통 그룹사별로도 나눠서 보면 먼저 롯데그룹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롯데그룹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 전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시장 동향과 내수 거시경제 움직임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 유동성 위기론을 이제 제기한 정체불명의 소문으로 인해서 한바탕 곤욕을 치른 터라서요. 내부적으로 이번 사태가 몰고 올 파장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롯데는 식품, 화학, 유통 등 사업 범위가 넓어서 이 사업군별로 그에 맞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어요. 롯데 식품군 같은 경우는 과도한 환율 상승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 부담이 커진 점을 반영해서 원가 절감을 위한 생산 효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네. 또 달러로 수입을 하는 이 면세점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달러 환율 변동을 살피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부재로 최악의 실적 부진을 겪는 면세점으로서 이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이 내국인의 어떤 구매도 줄어들면서 매출과 수익성이 더 부진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네. 이미 지금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 군 같은 경우도 내수 경기가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마케팅 강화라든가 기획 상품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마트 같은 경우는 해외 수입 상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제 화폐 변경이라든가 수입선 다변화 등의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 유동성 위기설의 어떤 발단이 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일단 환율 변동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원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해외로 들어오는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지만 수출 가격 같은 경우는 높아지기 때문에 이미 제조가 된 재고 상품의 경우에 이 판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 효과도 좀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롯데 이제 상황 확인해봤고 신세계나 CJ 같은 다른 유통 그룹들은 어떤 분위기죠? 이제 신세계나 CJ 같은 경우도 이 탄핵 정국에 따른 사업상 변수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는 계엄 사태 이후에 정영진 회장이 주재하는 회의나 메시지는 아직 없었지만 개헌 이전에 이 수립된 중장기적 경영 전략도 아직 수정된 바 없다면서 일단 내부적으로 전국 추이를 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CJ그룹 또 이 계엄 사태가 발발하기 전에 이미 내년도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보수적 관점의 어떤 경영 전략을 좀 수립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업계에서는 이 전국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주요 의사결정 미루는 분위기까지 감지가 됐어요. 네. 농심은 부산 수출 공장 건립 등 이제 이미 결정된 사업 외에는 신규 투자 계획 수립을 미루고 있습니다. 농심은 경영 전략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네. 유통업계에서는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실적 전망마저 이제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들이 이제 돌발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한편 구조조정 같은 고강도 긴축을 병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네. 유통 주요 기업들이 저수익 사업군을 중심으로 해서 인력 효율화, 조직 효율화 등에 이제 나섰는데 내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시세 8억 빌라 한 채 집주인도 청약시에 무주택자 된다. 그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 보유자에 대해서 그 무주택자 기준이 더 완화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빌라 등 비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 가격 5억, 그러니까 한 시세로 한 7, 8억 원 되는 이하 그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대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뭐 웬만한 빌라 한 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돼서 1순위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수도권에서 전용 면적 한 60제곱미터 이하, 공시 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뭐 아파트, 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대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았었는데요. 네. 이 기준을 상당히 좀 많이 완화하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비아파트에는 뭐 빌라로 통칭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등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이 개정사항 같은 경우는 18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이 되고 시행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이 무주택 요건에만 맞으면 됩니다. 네. 네, 뭐 이렇게 하는 목적 자체는 일단 네. 빌라 거래 활성화긴 한데, 맞습니다. 뭐 아파트 청약에 다들 도전하다가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오히려 아파트 쪽으로 네. 몰리는 그 과열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뭐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정부에서는 뭐 청약 자격이라든가 소득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뭐 분양 대급을 납부할 여력이 있을 때 실제로 청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 청약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정부는 빌라 수요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들어 10월까지 비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한 12만 6천 건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보다 33% 감소한 거예요. 이게 10년 평균 절반 수준으로 침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올해 국내 신차 대수 11년 만에 가장 적어. 올해 국내에서 자동차들이 네. 많이 안 팔려나 봅니다. 맞습니다. 올해 국내 신차 등록 대수가 11년 만에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11월까지 누적으로 국내 신차 등록 대수가 총 149만 8천 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 가량 감소를 했어요. 네. 올해 연간 등록 대수는 한 164만 대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지금 2013년도 이후에 가장 적은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올해 유독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도 살펴보면요. 이제 우선적으로 이 탄소 중립 바람에 휘발유차나 경유차 어떤 이런 등록들은 크게 준 반면에 네. 그 자리를 메꿔야 할 하이브리드나 뭐 전기차, 친환경차 등록은 그만큼 늘지 못한 것이 전체 등록 대수를 좀 끌어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신차 등록 중에서 가장 뭐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까지 작년보다 18% 가량 줄었는데 경유차는 무려 57%가 급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총 감소량 같은 경우는 30만 대에 이르고요. 반면에 이 11월까지 하이브리드 등록 대수는 역대 최다를 찍긴 했지만 네.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10만 대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작년보다 오히려 7% 가량 감소를 해서 이 30만 대가 줄었는데 10만 대밖에 안 들고 전기차는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전체 신차 등록 대수가 좀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화재 사건 사고도 있고 하면서 심리가 네. 좀 많이 꺾였겠죠. 맞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워낙 또 경기가 좋지 않고 고금리와 높은 가계부채로 인한 이 소비 심리 위축 등도 자동차 판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요. 업계에서는 이제 올해는 물론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내년에는 좀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고 하이브리드 판매 증가에 힘입어서 올해보다 한 1.3% 증가해 166만 대가 국내 신규 등록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미국 연준 마지막 금리 인하 가능성 제기. 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에 이제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하는데 올해 마지막 회의죠. 여기서 지금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이번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올해 마지막 미국 이제 FOMC가 열리는데요. 연준이 이번 달을 끝으로 금리 인하를 중단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금리를 우선 뭐 25bp 정도는 인하를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1월 이후에 금리 방향성은 이제 불투명하다. 평가가 좀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달 FOMC 회의의 핵심 메시지는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는 점이 될 것이라면서 내년 1월 금리 인하 전망을 철회를 했어요. 내년 기준금리가 25bp씩 두 차례 인하되는데 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네. 아데닌 리서치 같은 경우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회의 후에 금리 인하 중단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뭐 네. 9월부터 해서 금리 인하
인하를 시작한 게 뭐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뭐 벌써부터 인하가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 금리 인하 중단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워낙 견조한다는 데 있고요. 네. 미국 경제는 올해 4분기에 3.3%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세가 또 둔화하긴 했지만 네. 여전히 목표치에 가까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네. 추가 금리 인하가 오히려 경제를 과열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시장에서는 올해 9월 이후에 지금 100bp, 그러니까 100bp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으며 파월 의장이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일시적으로 멈춘다, 이런 신호를 줄 것이라며 이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하는 이를 또 자극할 수 있다나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금리 선물 시장 분위기도 인하 중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내년 1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지금 14.7%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아까 잠깐 나오긴 했는데 네. 물가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월가에서는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들 같은 경우는 이 하락세가 멈춘 듯한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네.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가속화되고 있다. 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강한 경제 모멘텀과 최근의 물가 상승세를 봤을 때 현재 흐름이 지속되면은 물가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고 이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